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회학과 민희수이고, 저희는 기계공학과, 건축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그리고 저로 구성된 피크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이나 오토바이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곳 창신동은 낙산과 동대문역, 창신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는 창신동 기반 로컬 창업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피크닉은 창신동의 고유한 전통시장, 야경을 결합한 피크닉 코스입니다. 저희는 올해 4월 성균관대학교와 창신생활상권이 주관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 출발해 9월에 프로토타입을 돌리며 사용자 경험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비자에게 보다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골목길로 이루어진 이곳에는 대학생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느낀 매력이란 요약하자면 과거와 현재의 공존입니다. 처음 창신동에 왔을 때는 주택 개조용 봉제 공장이 질비해 있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쟁 후에 청계천 근처의 가내공업으로 자리 잡은 봉제 공장이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드는 동대문 의류 사업의 메카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8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창신동의 압축적 도시 성장 이야기는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급변하며 더 이상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지난 5년간 시행된 도시재생 사업은 어쩐지 실패했다는 평가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급한 판단 뒤에는 창신동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손길과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창신동의 매력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 저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여행이라는 느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행을 통해 저희가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봉제 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천을 이어 업사이클링 돗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제 커뮤니티를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공동을 목표를 통해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창신동 지역 이미지를 종로구의 친환경 도시계획과 잇는 것입니다. 저희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초입에서 마을 해설사와 만나 창신동의 족발, 곱창 등 음식을 도시락으로 포장해 야경이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갑니다. 전망대에 도착하기 전 기념품 가게에서 업사이클링 돗자리를 대여하고 돗자리를 반납하면서 봉제 굿즈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피크닉을 할 때는 종로 도심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음식과 함께 이색적인 경험을 얻습니다. 기념품샵에서 대여 구매하는 물품들은 봉제 작가님들이 옷 제작 과정에서 재단을 할 때 버려지는 깨끗한 자투리천들로 만들어집니다. 창신동의 고유한 봉제 브랜드는 온라인에서도 봉제 장인이 만든 제품이라는 제품성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이를 다시 로컬로 오게 만드는 유인책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피크닉은 피크닉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피크닉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 패키지는 골목상권 봉제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데 피크닉은 피크닉 예약료, 중개 수수료를 통해 재무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피크닉은 계절성 행사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경영을 위해 여름, 겨울의 비수기에는 봉제 브랜드에 집중함으로써 봉제 전문가들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신동의 소비자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창신동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만큼 온라인으로만 자꾸만 들어가는 청년들에게는 도심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장년층에게는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하면서도 익숙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저희는 지난 9월 프로토타입을 실행했는데요. 고객은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당근마켓 등 창신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창신시장의 음식들을 도시락으로 포장하고 업사이클링 천으로 감싸 포장했으며 봉제장인과 함께 3달 동안 고심해서 만든 업사이클링 돗자리를 대여했습니다. 창신동의 전망대 겸 카페인 낙닥카페에서 4시간 동안 진행한 피크닉은 친구 또는 연인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창신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처음 알았다,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 또는 시장 초입에서 전망대까지 올라온 길이 약간은 헷갈렸다 등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해 피크피크닉은 지역상권과의 더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피크피크닉과 창신동 모두가 지속가능한 피크닉을 만들겠다는 솔루션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된 코스와 협업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신동 도시재생 사업 기간 동안 만들어진 시설들은 사업 종료 후 그 동력을 잃었습니다. 도시재생협동조합 토월과 창신동 캐릭터 브랜딩을 하고자 했던 단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피크피크닉은 이들에게 협업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재생을 통해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문화적 가치를 다시 복원하고자 합니다. 토월에서 양성한 마을 해설가는 창신동에서 처음 온 소비자들에게 스토리텔링과 길 안내를 제공합니다. 시장과 전망대 중간에 위치한 단지 스토리에서는 단지 스토리 고유의 캐릭터와 함께 봉제 브랜드의 봉제 굿즈들을 제공함으로써 승수 효과를 봅니다. 다음으로 창신시장의 음식들을 한데 모아 재구성해 유통하는 창신집, 그리고 창신동에서 봉제 공예 작품을 만드는 동대문 그 여자 작가님과는 기존의 협업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크피크닉이 도시락을 제공하기보다 창신집에서 도시락을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직접 창신집에 방문하게 되고 창신집은 홍보 효과를, 피크피크닉은 공정 단계를 줄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동대문 그 여자 작가님과는 3개월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며 업사이클링 돗자리를 완성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창신동에 일회용 프로젝트가 많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자신 외에도 다른 봉제 미싱 작가님들에게 일감이 갈 만큼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크피크닉은 온 오프라인 봉제 브랜드 운영을 통해 봉제 작가님과의 협업을 확실하게 확대해 나갑니다. 실제로 프로토타입 이후 성균관대 북피크닉 및 축제에서 제공할 돗자리를 의뢰하며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브랜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도 소비자로 보고 창신동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협업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크피크닉은 창신동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기 위해 공예를 통한 장소 브랜딩을 시도합니다. 또한 창신 골목 상권과 꼭대기 상권을 이음으로써 이들 간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도들을 발굴하고 다시 수면 위로 끌어내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합니다. 이상 피크피크닉의 민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발표 들으면서 예전에 마이리얼 트립이 초창기 때 그 서촌 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 실제 성장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기에 그런 이제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저 유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에 어떻게 붐업을 시킬 건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어떤 거점이 생기신다면 어떤 스케일업 전략을 구사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크게 2가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맨 첫 번째는 해화 및 낙산공원을 방문하려고 하는 청년입니다. 낙산공원에서 이화마을과 창신동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는 낙산공원 쪽에 그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동대문역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진행했을 때 창신동에 산책을 오셨던
많은 장년층 분들이 이 피크닉에 관심을 가지셨고 실제로 연락처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산책할 때 조금 더 이색적인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우선 그 첫 번째 고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이화 벅카마을과 낙서공원은 사실은 해화역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올라가신 분이나 저쪽에서 올라가신 분, 또 해화역에서 올라가신 분들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외국 관광객들이 또 해화역에 존재해 있는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어떤 그런 그 연예인들이 방문했던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벽화마을 통해서 낙서공원까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연계성들을 어떤 형식으로 지금 마케팅이나 스토리텔링으로 풀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 추상적으로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오프라인 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에는 일단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좀 좀 프로토타입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살짝 해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피크닉이다 보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설정을 할 때 피크닉이나 아니면 캠핑 이런 키워드로 유입이 많이 됐기도 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미 유명한 해화 지역의 그런 키워드를 이제 넣었을 때에도 그 효과를 보여서 이미 유명한 지점과의 연결성을 잡아서 키워드 마케팅을 하면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마케팅 효과가 있어서 프로토타입을 할 때 거의 한 40명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업이 이제 잘 홍보가 되고 해서 잘 되게 된다면 이제 어쨌든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곳의 장소가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용자들을 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좀 넓은 장소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창신동을 많이 답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생활상권 측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미 좀 확보를 한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일단 어느 정도 인원이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 있기도 한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좀 너무 많아진다 싶으면 저희가 아직 아이디어를 아직 생각만 한 상태긴 한데 그 창신동에 위치한 주택들의 옥상들을 그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유휴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네, 좀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좀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창신동 공간에서도 좀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공간이 있고 개방적이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눠서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창신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미리 고객들의 그런 정보를 얻고 예약을 받는 구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와 관련된 좀 효과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네이버 예약이나 그런 선결제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지금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창신동의 매력을 잘 찾아내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 프로토타입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40명 정도 참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만족도가 어땠는지 내용이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업사이클링 돗자리를 대여해서 창신동 이제 올라가서 4시간 동안 그냥 뭐 피크닉을 한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냥 4시간 동안 그냥
뭐 밤하늘 바라보고 뭐 석양 바라보고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또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 기획하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있으신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일단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의 창신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도 주민들도 예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차보다는 마을 해설사를 통해서 그냥 걸어서 올라오는 편이 낫겠다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도출하게 되었고, 또 다른 피드백으로는 음식이 다 식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포장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직접 포장을 창신집에서 해서 올라가면 10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 편이 서로에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젊은 20대 층에서는 이 창신동의 고유한 매력을 발견하고 골목길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답변으로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진행했을 때는 사실 그 4시간 동안 그렇게 큰 이벤트 없이 그냥 석양을 바라보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었는데, 그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던 창신생활상권 소속 그 매니저님 중에 한 분이 그 창신동 상의 마을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그 피크닉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 겸 찾아가셔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 그 뷰를 보면서 이제 약간 역사적인, 뭐 여기가 뭐 구시가지고 여기는 신시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역사적인 재밌는 이야기를 해설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후에 마을 해설사들 분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걸 프로그램 상으로 추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그 이제 그냥 그 피크닉 지점에서 그 창신동의 그 상권과 좀 연계하는 뭐 그런 루트를 제공을 한다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피크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조금 더 소비를 하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좀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던 중에 그 청주의 한 카페에서 돗자리 캠핑 영화제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캠핑을 카페 안에서 하면서 영화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네이버 예약으로 제공한 걸 봤는데, 저희도 프라이빗한 장소라면, 만약에 낙타 카페 전망대 같은 장소라면 스크린 설치를 해서 영화제를 보게 한다,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준비하고 계시는 그 창신동의 그 매력을 조금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게끔 방금 두 가지 아이디어가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게 조금 더 아이디어를 그 매력적으로 고도화시키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